네, 야구를 사랑하는 이들의 참견이 다시 또 시작됩니다. 야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구의 참견 권성욱입니다. 오늘도 야구팬 여러분과 함께 야구에 신나게 참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합리적인 참견을 해줄 두 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희상 해설위원, KBS 한성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6월 말이 되면서 흥미를 더하고 있는 KBO 리그. 먼저 지난주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주의 참견입니다. 2주의 참견 이번 주 주제는 KBO의 6선발 로테이션이 되겠습니다. 선발 투수 로테이션을 떠올릴 때 가장 익숙한 숫자는 역시 숫자 5가 되겠죠. 5선발 로테이션은 당연한 공식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 공식이 최근에는 조금씩 깨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6선발 카드를 들고 나오는 팀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선발 투수가 부족하다는 KBO 리그에서 과연 6선발 체제가 가능한 것인지 한번 오늘 참견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롯데자이언츠가 일단 먼저 이슈를 들고 나왔습니다. 카네무라 사토루 투수 코치가 6선발 얘기를 먼저 꺼냈죠. 네, 일단은 6월부터 롯데자이언츠가 6선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가네무라 코치는 한신 타이거즈의 투수 정성기를 이끈 정말로 뛰어난 투수 코치로 정평에 나 있는 코치이고요. 일본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6선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롯데에게 유리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6선발을 제안을 했고, 롯데자이언츠가 6월 달에 공교롭게도 월드컵 기간에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6선발 체제도 한몫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네무라 사토루 코치가 그 코디네이터가 6선발을 제안했던 거는 여러 가지 사실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롯데자이언츠 선발 진도 어느 정도 받쳐준 면도 있겠습니다만은, 선발 투수가 긴 이닝을 소화를 해주면서 불펜 투수의 어떤 과부하도 좀 줄일 수 있다. 그게 사실은 카네무라 코치의 논리였던 거잖아요. 네, 사실은 일본 프로야구는요, 모든 구단이 지금 6선발 체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도요? 일본은 모든 구단이 90년대 초반부터 6선발 체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6선발 체제를 하게 되면 유리한 점은 뭐냐면 중간계 투진의 과부하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나 일본은 매주 월요일에 경기를 쉬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같은 요일에 등판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투구수가 100개를 조금 넘는다 하더라도 120개, 130개를 던진다 하더라도 충분한 휴식 기간을 갖게 되면 부상 위험은 오히려 더 줄어드는 효과가 이미 일본에서 많이 입증이 되었고, 지금은 메이저리그 일부 구단에서도 6선발 체제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수 층만 받쳐주게 된다면 6선발 체제가 여러모로 유리한 체제다. 지금 롯데자이언츠는 이민석이라고 하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뛰어난 투수가 있었기 때문에 6선발이 가능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선발 투수가 길게 던져 120개 정도까지도 던져주면은 불펜의 어떤 과부하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또 불펜 운영에 관해서도 이 멀티 이닝은 절대 안 된다. 한 이닝만 무조건 아웃카운트 3개만 불펜 투수에게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어떻게 보세요? 1이닝씩을 던지는 유형의 올 시즌 팀들이 사실은 SSG와 키움이 불펜 투수들이 한 이닝을 주로 좀 책임을 지면서 팀을 운영을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한 이닝을 던지러 나오는 투수가 결과를 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네무라 코치가 이야기하는 불펜은 1이닝씩만 던져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은 결국은 김원중 선수의 조금은 더 활발한 활약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도 들고요. 물론 이제 아까 그 이민석 선수 한성현 기자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난 목요일 경기에서는 사실 이민석 선수가 내용이 좀 좋지를 못했었습니다만, 롯데는 그 6월달 내내 그 6선발 체제를 운영을 하면서 아시겠습니다만 7연승도 만들어냈고 주말에 LG와의 경기에서도 위닝 시리즈를 가져갔습니다. 역시 선발 투수가 어느 정도 로테이션에 잘 돌아가 보다 보니까 좋은 결과를 롯데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선발 투수 6명이 이닝 소화를 가져가는 부분, 또 분명 확실히 좋은 점이고, 이 선발 투수들이 109 이상을 계속해서 던져주고 있어요. 물론 이민석 선수는 아직 109 이상 소화는 없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나균환과 김진욱이 풀타임 이닝을 소화한 적이 없기 때문에 롯데의 6선발 체제는 유지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보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쪽에서 6월 달에 활약이 좋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선발 투수들이 4월 달까지를 빌드업 기간이라고 보면 5월 달에 투구수와 평균 구속을 최정점을 찍고
6월 들어서 이제 날씨가 조금씩 더워지면서 평균 구속이 조금 감소하는 경향을 거의 띄어요. 예, 예. 근데 김진욱, 박세용, 나균환 선수는 평균 구속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어요. 뭐 물론 박세용 선수야 계속해서 규정 이닝을 소화했지만 김진욱과 나균환은 규정 이닝 소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조금은 기복이 있을 법한 딱 시기였는데 그 타이밍에 6선발을 돌아주면서 계속해서 투구수 유지, 평균 구속 유지, 그리고 좋은 활약까지 펼쳐주면서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롯데 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6선발을 운영하고 있는 팀이 또 삼성 라이온즈도 지금 6선발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롯데가 이민석이 있었기 때문에 6선발이 가능했던 것처럼 삼성 라이온즈는 장찬희 선수가 있기 때문에 6선발이 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한국에서 6선발이 어려운 부분은 또 어떤 이유가 있냐면 한국 팀들은 기본적으로 원투 펀치가 외국인 선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는 사실 6선발 6일 턴을 선호하지 않아요. 4일 쉬고 들어가는 턴을 가장 선호하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6선발 체제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외국인 원투 펀치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선수를 육성하기 위해서 뭐 롯데와 삼성, 장찬희와 이민석 선수를 육성하기 위해서 자 6선발 자리를 만드느냐 아니면 지금 당장 원투 펀치에 더 좋은 활약을 기대하면서 5선발 체제로 돌릴 것이냐 네. 이런 분명히 고민거리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삼성은 사실 지난 시즌에 후라도 선수가 200이닝을 시즌 안에 소화하고 싶지 않다라는 또 의견도 냈었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후라도 선수가 5일 턴으로 계속 돌아가면 올 시즌도 시즌 막판쯤 되면 또 언저리까지 가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보다 후라도 선수와 오러클린 그리고 최원태, 원태인까지 이닝수를 조금 배분한다면 6선발 체제가 조금 더 어울리는 듯한 느낌 들고 또 하나는 삼성은 아까 한성윤 기자님이 말씀했듯이 불펜이 워낙 강해요. 그렇죠. 불펜이 워낙 강하고 선발 뒤에 붙어주는 이승민 선수가 뭐 승계주자 실점률, 멀티 이닝 굉장히 좋은 역할들을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양창섭과 장찬희 선수에게 기회를 부여해 줄 수 있는 또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이게 국내 야구가 사실 KBO 리그가 어느 순간부터 특히 이제 예전에 그 SK 불펜 야구 또 삼성 왕조 시절도 사실은 그 쌍권총으로 대변되는 불펜 야구가 되면서 어느 순간 선발 투수는 그냥 5이닝만 던지면 돼. 그리고 또 100개 넘어가면은 뭐 큰일 나는 것처럼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오히려 일본이라든가 미국에서는 선발 투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대신 길게 텀을 쉬는 대신에 좀 많이 던지고 많은 이닝을 소화하는 거를 더 요즘은 더 가치 있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과 일본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일단 일본 프로야구의 경우는요. 선발 투수가 완투를 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예. 올 시즌에 우리나라 리그에서 9이닝 완투가 2번 있었습니다. 올러가 한 번 있었고 양참섭 선수가 있었는데요. 일본은 완투가 40회를 넘습니다 이미. 그리고 이미 그 5회 이상 완투를 한 투수도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주 1회씩 등판하다 보니까 그리고 사와무라상이라는 최고 그렇죠. 투수에게 주어지는 상의 덕목 중에 하나가 완투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요? 완투를 하지 않으면 사와무라상을 받을 수 없다. 물론 완투 숫자가 기준보다 적어도 사와무라상을 받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일본에는 에이스 투수들이 많이 있다라는 점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상황이 다른 게 미국은 과거에 비해서 분명 완투하는 비중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KBO 리그와 비교하면은 완투 비중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조금 전에 4일 휴식을 외국인들이 선호한다고 윤희상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메이저리그가 일본 야구에 비해서 6일 로테이션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 선수들이 4일 로테이션을 선호하는 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동안 쭉 해왔기 때문에 이걸 익숙하니까. 바꾸기가 싫은 게 있죠. 루틴을 바꾸는 걸 극대로 싫어하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옵션이 걸려있기 때문에 등판 기회가 적어지면 받아갈 수 있는 돈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일부 특급 투수들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벌랜더라든지 게리콜 같은 선수들은 6인 체제를 극도로 싫어한다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아까 저희가 그 선발 투수가 좀 긴 이닝을 소화를 하고 6선발을 했을 때 불펜 쪽이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럼 삼성과 롯데가 불펜 쪽에 변화가 있었는가를 살펴봤더니 5월 달과 6월
달 그 불펜의 평균 자책점이 눈에 띄게 좀 변한 부분이 확실히 좀 있기는 있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평균 자책점이 5.40이었는데 6월 달에 2.52로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롯데도 큰 변화는 아니었습니다만 4.76에서 4.48로 불펜 평균 자책점이 확실히 좀 줄어들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선발 투수가 좀 길게 가지고 좀 부담을 줄여준 것들이 불펜에서 효과를 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은 뭐 단기간의 성적만 놓고 파악하기는 쉽지 그렇죠. 않습니다만 예.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불펜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임에는 분명합니다. 선발 투수가 피로도가 줄어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닝을 소화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한 이닝 정도를 더 소화해 준다는 게 불펜 입장에서는 엄청난 차이를 볼 수밖에 그럼요. 없거든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성적으로도 삼성은 나타난 편이고요. 롯데 같은 경우는 극적인 변화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긍정적인 영향은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롯데 자이언츠가 결국은 이제 이민석 선수를 다시 불펜으로 돌리기로 했죠. 예, 이제 5선발 체제로 다시 이제 복귀하기로 했는데 글쎄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이게 6선발 때 워낙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사실은. 예. 이런 쪽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과연 이민석 선수를 그러니까 결국은 엔트리 한 자리를 놓고 선발로 6선발로 가느냐 필승조로 가느냐인데 이민석 선수와 예를 들어 장찬희 선수를 놓고 봤을 때 지금 롯데의 불펜과 삼성의 불펜으로 이민석 선수를 뭐 7회, 8회, 9회 필승조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저는 한성윤 기자처럼 6선발을 돌리면서 이 선수에게 5이닝 이상을 소화. 장찬희 선수를 불펜으로 돌려서 7, 8, 9회 정말 필승조로 활약을 기대를 할 것인가? 라고 봤을 때는 저는 사실은 6선발 체제가 조금 어울린다고 보고요. 롯데가 예. 왜냐면 롯데가 6월 들어서 6선발을 해서 잘 던진 경향도 있지만 김강현 선수가 중간에서 잘 던져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이무라 선수. 이이무라 선수도 뭐 실점을 했지만 충분히 탈삼진 능력을 뽐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이 두 선수의 활약 그리고 자완 투수가 좀 부족한데 홍민기 선수가 일단 엔트리에 맞아요. 들어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민석 선수를 불펜에서 지금 6선발보다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또 물음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조금은 또 고민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사실은 그러니까 이 선발 투수를 불펜으로 돌리는 건 메이저리그 시각으로 보면 낭비다라는 시각이 네.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런데 한국의 현실은 조금 다르고요. 한국 야구는 타고 투저이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마지막에 1, 2이닝을 얼마나 막느냐가 승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결론은 그겁니다. 윤희상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손주영 선수급의 능력을 보일 수 있다면 마무리나 8회 필승조로 돌리는 게 팀의 절대 보탬이 되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지금은 6선발 체제를 가는 것이 지금의 롯데에게는 오히려 6선발 체제가 좀 더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민석 선수가 이제 다시 불펜으로 돌아가기로 했다고 하고 삼성은 일단 장찬희 선수가 그래도 기회를 계속 잡는 것 같은데 두 팀의 어떤 그 선택 아니면은 또 이런 결정 이런 것들이 과연 이번 시즌 끝나고 나서 어떤 결과치를 받아들이게 될지 또 어떤 결과를 낳을지 한번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사실은 6선발 체제 오래간만에 6선발 사실 예전 과거에도 시도는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정착되지를 못했는데 아주 흥미로운 올 시즌 6선발 체제에 대한 어떤 그 제안 그리고 어떤 시도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봤습니다. 오늘 2주의 참견에서는 오늘 KBO 리그 6선발 대회에서 먼저 좀 참견을 해봤습니다. 완벽해 보였던 성적도 시간이 지나면 역시 뭐 바뀌기에 마련인데요. KBO는 또 어떤 방향으로 진화를 하게 될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참견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수에 관한 이야기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2016 불펜 투수의 모든 것이 되겠습니다. 선발 투수가 경기를 시작한다면 불펜 투수는 승부를 완성하죠. 야구에서 불펜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승부를 결정짓는 핵심 전력 불펜 투수에 대해서 오늘 참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사실은 저희가 한 달 전쯤에 그 중계 들어가기 전에 각 팀 이제 그 관심 가는 선수들 인터뷰를 하는데 구승민 선수를 제가 한번 인터뷰를 했었어요. 근데 구승민 선수한테 마지막에 참여해서 좀 뭘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불펜 투수 얘기 좀 해달라고. 불펜 투수들도 사실은 경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굉장히 힘든 보직인데 너무 좀 노출이 되지를 않는 것 같다, 소개되지를 않는 것 같다. 그래서 불펜 투수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이렇게 불펜 투수에 관한 얘기를 오늘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그 이번 시즌 불펜 투수의 어떤 운영이라든가 뭐 기록 이런 것들 모든 것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참견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선발 투수가 가장 뭐 야구에서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불펜의 중요성은 역시 뭐 놓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 불펜이 강한 팀이 좋은 성적을 내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KBO 리그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메이저 리그와 KBO 리그 일본 야구가 조금씩 불펜 투수에 대한 인식이 좀 다릅니다. 메이저 리그 같은 경우는 불펜 투수는 선발을 못하는 선수들이 한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고요. 불펜 투수에 대한 대우는 그리 좋은 편이 아닌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야구에서는 불펜이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 야구는 기본적으로 타고 투조 야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플레이 타율이라고 하는 우리가 줄여서 바비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네. KBO 리그는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 바비비 극도로 높습니다. 일본 리그는 2할 9푼이 좀 안 되는 바비비고 메이저 리그는 3할이 되지 않는 바비비라고 한다면 KBO 리그는 3할 2푼을 넘어서 3할 3푼까지 가는 바비비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인플레이 타율이 높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안타가 나올 확률도 더 높다라고 봐야 되겠고 그렇죠. 맞죠. 우리나라 야구는 9이닝당 볼넷 비율도 한미일 야구 중에 제일 높습니다. 결국은 실점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짧은 1, 2이닝 얼마나 잘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승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더더욱 KBO 리그에서는 선발 못지않게 얼마나 강한 불펜을 갖고 있느냐가 상위권을 가는데 그야말로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 시즌 기준으로 봤을 때 각 팀의 그 불펜 WAR 저희가 매겨봤는데 삼성 라이온스가 5.9 거의 뭐 6점대 육박하는 WAR을 보여주고 있고 그 뒤로 LG 트윈스, 기아 타이거스도 불펜이 좋습니다. 두산 베어스가 4위, KT 위즈가 생각보다 팀은 상위권에 있는데 불펜 WAR은 약간 좀 중위권으로 내려와 있고 그 뒤로 롯데, NC, 한화, SSG 그리고 키움의 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WAR이 또 그 불펜 평균 자책점이랑은 약간 좀 더 차이가 있습니다. 삼성이 그 불펜 WAR, 불펜 평균 자책점 모두 1위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평균 자책점은 두산, LG, 기아, NC 이런 순으로 좀 약간의 좀 차이가 있다는 점, 그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궁금증에 대한 참견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펜 투수의 모든 것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선발 투수와 불펜 투수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가가 첫 번째 투수가 되겠습니다. 선수가 영입이 되고 입단이 되면은 그 투수가 영입이 되면 어떤 투수는 선발 투수 수업을 받고 또 어떤 투수는 불펜으로 보직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팀에서 어떤 기준을 갖고 이 투수는 너는 불펜이 더 맞아, 아니면 너는 선발로 한번 키워보자, 어떤 결정이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내릴까요? 일단은 그 프로야구에 입단한 선수들은 고등학교나 혹은 대학에서 아마도 전부 선발 투수일 거예요. 다 에이스 역할을 했던 선수들 전부 에이스이기 때문에 그럼요. 고등학교 때 불펜 투수를 했던 선수는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일단 선발로 키울 선수는 기본적으로 구종이 좀 다양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단순히 공만 잘 던지는 것이 아니라 타자와의 수싸움이라든지 또 체력 안배 여러 가지 뛰어난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일반적으로는 이야기를 하고 구질이 다양하지 못하거나 제구력이 조금 떨어지거나 하면 불펜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거를 떠나서 우리나라 야구가 상당히 예외적으로 한 22살이 되지 않은 선수가 불펜에서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죠. 네. 지금 당장 쓰기에 1이닝을 던지기에 좋으니까 어린 선수들을 즉시 전력감으로 투입을 하는데 저는 조금 길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 저희가 야참 그 2회였었나요? 2회 때 주제가 그 왜 한국 야구는 젊은 선발 투수가 없을까라는 주제로 저희가 얘기를 했던 적인데 그때 사실 한성균 기자가 했던 얘기와 비슷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야구 팬들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그런 주제였었는데 윤희상 위원이 보시기에는 어떤 것 같으세요? 선발 투수와 불펜 투수 어떤 자질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세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무조건 너는 선발 투수야라는 이야기를 스카우터, 코칭 스태프한테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손가락 장난을 칠 줄 알아.
가장 제일 많이 들었던 거예요. 결국은 이 손가락의 터치감인데 이거는 구종의 개수와도 좀 비례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선수가 구종의 다양화를 가지면서 경기 운영이나 뭐 풀어가는 능력이 있으면 충분히 공이 빠르고 느리고를 떠나서 선발로서 키워볼 만하다. 근데 이제 구종의 다양화가 없으면 일단은 선발로 자리를 잡고 기회를 주기까지가 너무 오래 걸려요. 네, 그런 쪽에서 뭐 김태견 선수도 사실 변화구가 뛰어나진 않고 그리고 뭐 KT의 박영현 선수도 그렇고 그렇죠. 정우주 선수도 그렇고 그러니까 던지는 메커니즘은 굉장히 부드럽게 공을 잘 던지지만 이 손가락의 터치감으로 인해서 변화구의 다양성이 조금은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이 선수를 퓨처스에서 2년, 3년 동안 변화구의 퀄리티를 올리기 위해서 시간을 소비할 것이냐. 근데 여기도 무조건 2, 3년 보낸다고 그 변화구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도 물음표거든요. 그러니까 고교 시절에 어느 정도의 투구수를 가져가면서 변화구적인 연습도 조금은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투구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기술적인 보완할 수 있는 시기가 조금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 와서 그런 기술적인 보완을 해야 되는데 프로도 투구수를 많이 올리지 못해요. 요즘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체적으로 좀 선발 투수가 나오기 어려운 구조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손가락의 감각이 좋은 올해 뭐 장찬희 선수가 그렇죠. 대표적인 예죠.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이 조금은 빨리 자리 잡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결국은 투구수 100개를 온전히 본인의 컨디션, 본인의 스피드를 유지할 수 있는 고교 선수가 정말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야, 요즘에 특히 더 쉽지가 않은 것 네. 같아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구단도 뭐 물론 팀 사정 때문에 빨리 불펜을 써야 된다도 있지만 선수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불펜으로 쓸 수밖에 없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조금은 선수도 그렇고 구단도 좀 유연하게 대처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 불펜 투수로 다시 얘기를 돌아가 보면은 그 선발하다가 불펜을 잠깐 나오는 투수, 또 불펜에서 이제 선발 뭐 하는 잠깐 뭐 하는 투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성적이 좀 다른 투수들이 있죠. 그러니까 선수 시절을 딱 한 시즌 빼고는 선발 투수만 하다가 맞아요. 마지막 시즌을 불펜으로 갔는데 이제 사실 불펜으로 가니까 5이닝, 6이닝 던지다가 한 이닝만 던지니까 뭐 심리적인 부담감이 있으니까 어렵겠다. 뭐 그런 생각보다는 저는 일단은 루틴의 변화가 너무 어려웠어요. 아, 루틴의 네. 변화. 그러니까 가장 어려웠던 게 100개를 던지는데 공을 첫 구부터 던지면서 감각을 찾아가는 느낌이랑 자 필승주로 나왔을 땐 공 하나부터 그렇죠. 예. 정말 좋은 공, 좋은 감각으로 공을 던져야 되는 이 루틴의 변화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 안에서 가장 뭐랄까요 불펜 투수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키포인트는 결국은 이 S존 안에서 과감하게 스트라이크를 공략을 해서 안 맞을 수 있는 공을 던지는 선수는 불펜에서 확실히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속구 계열이에요. 뭐 커터, 싱카, 조금의 무빙을 가지고 있는 공이나 아니면 정말 직구나. 그러니까 이런 쪽에 속구 계열의 스트라이크 존을 공략할 수 있는 공을 던지는 선수가 확실히 불펜의 효과를 보고 뭐 경기 운영 능력, 뭐 전체적인 뭐 구종의 다양화는 확실히 불펜에서 심쓰기는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불펜 투수는 한 이닝 던지는데 점수 한 점 주면 평균 자책점이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버리니까 굉장히 사실 예민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예. 아, 사실은 그 육상으로 따지면요. 이렇게 비유하면 돼요. 불펜 투수는 100m 선수고 아, 그렇죠, 그렇죠. 그 선발 투수는 800m 선수다. 이렇게 보면 되고 똑같이 달리고 빨라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요구하는 것이 좀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자질에 있어서도 뭔가 불펜에 더 맞는 선수가 분명히 존재하고 선발에 어울리는 선수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되겠는데 두 번째 질문은 필승조와 추격조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뭐 당연히 필승조는 좀 잘 던지는 투수? 처음에 입단할 때부터 필승조 하는 선수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죠. 예. 대부분의 선수들이 추격조를 거쳐서 그렇죠, 이제 그렇죠. 필승조가 되는 것이고 필승조 추격조보다는 어떻게 보면 불펜 투수를 놓고 본다면 오랜 이닝을 던질 수 있는 이른바 롱 릴리프이냐 아니면은 짧게 특정 타자 예를 들면 뭐 언더핸드 약한 선수를 상대하는 원포인트 왼손 타자에게 강한 왼손 투수 이런 쪽으로 좀 구분을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것이 아닌가. 필승조와 추격조는 결국은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그 기아 타이거스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필승조, 추격조 잘 나뉘어서 일단은 투수진을 운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잘 정의가 된 어떤 투수들의 그 역할 이런 것들이 잘 구분이 되면은 아무래도 좋은 어떤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최근에 기아는 이제 성형탁을 불펜의 그렇죠. 1번으로 두고 그렇죠. 앞쪽에 최지민, 조상우를 갖다 넣어요. 그리고 뒤쪽에다가 곽도규랑 정혜영을 넣고, 그러니까 요 상황을 굉장히 잘 만들어 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한재승 선수 그리고 이영범 선수가 추격조로 활약을 하고 있지만 이 두 선수는 좀 멀티 이닝을 소화하는 개념이고 전체적으로 불펜에서 이 경기 후반에 앞쪽으로 나올 건지 뒤에 나올 건지가 좀 정리가 잘 된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저는 키포인트가 결국 왼손 3인방이에요. 그렇죠. 최지민, 김범수, 곽도규가 들어오면서 왼손을 선발 뒤에 붙이면서 마무리 앞에까지 붙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아 말고 또 이렇게 좀 불펜 정리가 잘 되어 있는 팀은 어떤 팀이 좀 떠오르세요? 사실은 저는 LG의 영경혁 감독의 손주영 카드의 선택은 깜짝 놀랄 만한 결정이었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마무리로 쓸 수 있는 카드 만지작 거릴 수 있는 카드가 사실은 많았어요. 네, 그 당시에 뭐 김진성도 뒤로 보낼 수 있고 장현식도 있었고 근데 그 안에서도 결국은 확실한 선택은 손주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쪽에서 유영찬의 화력도 무시 못해요. 그러니까 유영찬이 완벽한 4월을 가져갔기 때문에 LG의 팀 이 투수의 움직임은 결국은 뒤에 구회를 무조건 완벽하게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손주영 선수를 마무리로 돌린 거. 그러니까 그 안에는 뭐 물론 김진성 선수의 뭐 활약도 있었지만 결국은 그런 선택이 굉장히 뭐랄까 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묘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또 LG는 확실하게 3연투가 없어요. 그리고 39 이상 소화하는 투수도 정말 적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LG가 그래도 좀 가장 잘 운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영경혁 감독한테 이렇게 여쭤보면은 그 답이 항상 이게 정해져 있는 게 매뉴얼대로 하는 거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항상 합니다. 영경혁 감독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 그 키움 시절도 그렇습니다만 LG에 와서도 투수 운영이라든가 뭐 수비 이런 것들이 다 매뉴얼화 시켜놔서 그 매뉴얼에 따른 결정을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결정을 한다 그 얘기를 꼭 하는데 그런 것도 참 영경혁 감독이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예. 시즌 들어가기 전에 보직들이 어느 정도 정해지잖아요. 뭐 선발 투수 그리고 뭐 추격조 아니면 아까 뭐 얘기했던 대로 뭐 필승조 이렇게 정해지는데 뭐 그러나 이제 시즌 들어가면 상황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뭐 필승조로 들어갔던 투수가 좀 성적이 부진하기도 하고 추격조로 구분됐던 선수가 또 필승조로 올라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죠.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KBO가 어느 정도 감독의 영향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이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올 시즌에 이범호 감독을 성형탁을 뒤로 돌린 거를 정말 대단한 뭔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불펜 투수를 자 예를 들어 추격조를 필승조로 돌린다라고 생각했을 때 9위를 놓고 판단하는 감독이 있고 이 선수가 정말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를 판단해. 그러니까 속구의 스피드 9위를 떠나서 정말로 타자와의 상대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가를 보는 이 전제가 있는데 사실 야수 출신 감독은 그렇죠. 정말 9위형을 선호를 해요. 네. 뭐 모르겠어요. 제가 야수 출신이 아니라 모르겠지만 본인이 타석에 들어갔을 때 치기 어려운 공은 확실히 9위형 투수들이거든요. 자기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네. 판단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9위형 투수로 많이 하는데 이범호 감독은 성형탁 선수를 뒤로 돌리면서 확실히 안정감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감독의 성향, 결국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감독의 성향이 굉장히 많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이제 필승조, 투수, 뭐 추격조 이렇게 단순하게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한성윤 기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불펜이 뭐 롱맨도 있고 이제 뭐 메이저리그는 원포인트는 없어지긴 했습니다. 원포인트도 좀 더 세세하게 사실은 많이 나눠지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죠. 예. 사실은 1이닝씩 던지는 것이 불펜은 아니고요. 맞아요. 특히 뭐 큰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제2선발이란 이야기를 하기도 할 정도로 두 번째로 선발로 나오는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같은 불펜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멀티이닝을 소화할 수 있는 그렇죠. 투수 그리고
우리나라 중심 타자들 가운데 왼손 타자들이 또 많기 때문에 맞죠. 정말로 승부처에서 잘 던질 수 있는 왼손 투수의 존재는 단순한 불펜 투수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고 어쩌면 맞습니다. 마무리 투수 못지않은 중요도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발 투수가 일찍 무너졌을 때 길게 좀 끌어줄 수 있는 선수, 장현식 선수가 사실 그거 잘해가지고 선발까지 다시 기회를 잡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단순히 선발 투수 뒤에 나오는 투수가 아닌 각자 맡은 역할이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잘 구분이 돼 있고 분명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불펜 투수에 관해서 속속들이 알아보는 불펜 투수의 모든 것, 이번 질문은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불펜 투수의 모든 것, 불펜 투수 활용법에 대해서 지금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펜 투수를 활용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 나오는 것이 아까 윤희상 위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33, 39 그리고 3연투 얘기 참 많이 나오는데 39 이상 3연투 이게 분명 영향이 있긴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사실 선수마다 다르기 때문에 참 말하기가 애매하고 어려운 부분인데 네. 뭐 전체적인 대다수의 선수들이 이제 39를 넘어가면 회복하는 데 조금은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니까 한 이닝에 39를 넘게 던지는 것도 굉장히 피로도가 많이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분명히 39는 영향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3연투의 영향은 뭐냐면 사실 예를 들어 오늘 오늘 강한 공을 던졌으면 다음 날 근육이 뭉치는 느낌보다는 이튿날 뭉치는 근육이 뭉침 강도가 더 세거든요. 네. 그러면 오늘 던지고 2연투까지 했을 때는 요 2연투 하는 느낌은 뭔가 내가 몸이 엄청 뭐 염증이 많이 생겨서 뭉쳤다, 피로도가 뭐 신경 스피드가 회복이 안 된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잘 못 받아요. 근데 강하게 던지고 둘째 날에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요 상황에서 2연투 한 상황에 3연투가 들어갔을 때는 뭔가 조금은 내가 회복을 더 다음 경기에는 쉽지 않을 정도로 한계를 느끼는 선수들도 있어요. 예전에는 사실은 구위형보다는 제구형의 불펜 투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구형의 투수들은 강한 공을 던지지 않기 때문에 회복하는, 그러니까 리커버리하는 능력에서 조금 힘듦을 겪는 선수들 좀 덜했거든요. 정우람 선수가 대표적이에요. 네, 맞아요. 뭐 정우람, 조웅청 뭐 코치님도 그렇고, 근데 현재는 젊은 선수들이 강하게 던지는 그렇죠. 불펜 투수들이 많기 때문에 확실하게 조금은 회복하는 느낌을 가져가는 부분도 있고, 그런 쪽에서 젊은 선수들을 케어할 때 뭐 영경혁 감독의 김영호 선수의 활용법도 그렇죠. 네. 확실히 저는 최근 트렌드는 이 39, 3연투는 맞다고 봐요. 예. 지금 그 화면에 나오는 것은 구원투수 부분별 그 탑3가 되겠는데요. 경기 수로 봤을 때 김민 선수가 39경기, 그리고 김범수 선수 역시 39경기, 임지민 선수 역시 39경기. 올 시즌 지금 현재까지 치른 경기가 한 76경기에서 한 78경기라고 봤을 때 39경기면 사실은 거의 뭐 반 이상 나왔다는 얘기인 거죠. 꽤 많은 사실은 그 경기 수에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닝 수로 따져봤을 때도 김민 선수가 37과 3분의 2이닝, 임지민 선수 역시 36과 3분의 1이닝, 김민수 선수가 36이닝 이렇게 소화를 했습니다. 좀 많기는 확실히 많네요. 예. 사실은 굉장히 많고요. 굉장히 특히 많긴 많은 거죠. 우리나라 불펜 투수를 보면은 예. 지금 KT의 박영현 선수 같은 경우는 네. 최근 3이닝 동안에 평균을 따져보면 70이닝을 모두 넘겼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많이 쓴 겁니다. 그렇습니다. 메이저리그나 일본 야구와 비교하면 일본의 마무리 투수들은 평균적으로 60이닝 미만으로 던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선수 생명이라든지 그리고 구위 저하까지 고려하게 된다면 뭐 반드시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는데 예. 지금 이미 박용현 선수 좀 많이 던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다른 선수들도 전반적으로 보면 아까 6선발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 번에 많은 투구를 던지는 것보다 연투를 하는 게 더욱더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많이 밝혀진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연투 또는 지나친 등판은 자제해야 되지 않나.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은 선수층이 뭐 필승조가 숫자가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반드시 나오겠습니다만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팀을 위해서라도
성적을 위해서라도 인간이 결국은 몸에 한계가 있기 그럼요, 때문에 그럼요. 많이 던지면 최고의 피칭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아직 그 본격적인 혹서기가 시작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이닝 수라든가 경기 수가 많았을 때 과연 이제 아까 그 보여드린 선수들이 그 불펜의 굉장히 핵심적인 선수들인데 어떤 영향을 좀 끼칠지도 좀 지켜봐야 되겠고, 그러니까 연투 얘기를 해주셨는데 연투 기록도 그러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6월 27일 기준입니다. 뭐 2연투는 사실은 쉽게 생각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3연투로 넘어가게 되면은 약간 좀 그 팀 간의 차이가 좀 느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KT가 4번, 랜더스가 3번, 롯데도 3번이 있습니다. 두산이 2번, 한화가 1번인 반면에 LG, NC, 기아, 삼성은 3연투가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요거는 그 팀들 간의 어떤 그 처해 있는 상황이라기보다는 그 팀 운영에 있어서 어떤 생각의 차이가 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강철 감독 같은 경우는 투수 전문가입니다만은 사실은 3연투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어떻게 보세요? 이강철 감독 같은 경우는 본인의 야구 경험이 그대로 투수 기용에 좀 녹아 있는 그렇다고 면이 볼 좀 수 많이 있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지금 이 추세에서 3연투는 지금 젊은 투수들 같은 경우는 일단 본인이 싫어한다고 저는 이야기를 좀 들었고요. 그리고 대부분 또 외국인 선수들에게 3연투를 시키고 있는 상황도 있고 스기모토 선수도 3연투를 그렇죠. 한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고 한데 결국은 팀이 잘 되기 위해서는 3연투를 자제하는 게 공감대가 많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봐야 돼요. 실제로 이쪽에 있는 팀들 같은 경우 3연투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 맞아요. 한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3연투는 좀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점점 더 3연투는 뭐 선수를 꼭 아껴서가 아니라 좀 더 좋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3연투가 좀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김태형 감독도 사실은 3연투에 대해서 그렇게 큰 거부감이 없는 감독의 한 명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24년, 25년 3연투를 가장 많이 하는 팀이 롯데였어요. 근데 이제 뭐 전체적으로 팀 사정에 따라 3연투가 필요한 상황이 분명히 생겨요. 그러니까 사실 이강철 감독의 불펜 운영 스타일이 한 이닝만 소화하는 운영의 묘를 정말 많이 발휘하는 팀이었거든요. 네, 지난 시즌은 더더욱 그랬고, 근데 올 시즌은 사실은 필승조에 뭐 스기모토, 한승혁, 김민수 선수가 앞쪽에서 계속 흔들리다 보니까 그렇죠. 예.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닝 중간에 교대되는 상황도 정말 많아졌고, 사실 제가 이 불펜 투수 운영을 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KT만큼 지난 시즌 깔끔한 팀이 없었어요. 그래요? 선발이 6이닝, 7, 8, 9, 1이닝, 1이닝, 1이닝 이기든 지든 거의 그런 경기가 많은데 올 시즌은 확실히 힘들었고, 자, 롯데는 사실은 김원중 선수가 시즌 초반에 컨디션이 좋지 못하는 바람에 자, 최준용과 김원중의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 앞자리를 시즌 초반에 박정민이 자리를 잡아줬는데 그 아마추어 선수가 프로에 이 풀타임 뛰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팀이 이 투수의 불펜 운용이 어떤 식으로 어떤 순서로 움직이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불펜 투수들은 사실 경기에 나간 이 투구수도 있지만 경기에 안 나간 투구수도 정말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잘 나가는 팀들은 예를 들어 팀 그 감독, 코칭 스태프의 이 성향을 파악을 해요. 그래서 선발 투수가 예를 들어 5, 6이닝 던졌을 때 지금 뭐 상대 타선이 1, 2, 3번일 때는 우리 팀에 누가 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 선수가 먼저 준비를 하고 나머지 선수는 그냥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운용하는 방식이 마무리에서 흔들려 버리니까 그러니까 불펜의 1번이 흔들려 버리니까 어느 투수가 어느 타이밍에 나갈지를 모르니까 불펜에서 풀 수 있는 확률이, 그러니까 팔을 풀어야 되는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좀 피로도가 많이 쌓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박정민 선수의 그러니까 연투도 연투지만 등판하는 경기 후반에 등판하는 순서가 굉장히 앞뒤로 많이 움직여요. 선발 뒤에 붙을 때도 있고 마무리 뒤에 들어갈 때도 있고 때로는 마무리 뒤에서 던질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는 본인이 어느 타이밍에 어느 순간에 내가 팔을 풀어야 되는구나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둘 다 이제 3연투가 좀 연투가 많은 팀이긴 합니다만 아까 윤희상 의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KT와 롯데 그 불펜 투수의 운영의 차이가 바로 그런 데서 좀 약간의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롯데 같은 경우가 지난 그 어제 일요일 경기 그 최준영 선수가 3연투를 했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어제 마지막 LG가 마지막에 불이 붙어서 2점 차까지 따라 붙었잖아요. 이미 최준영 선수는 팀의 마무리 최준영 선수는 2연투를 한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과연 3연투는 안 돼라고 해서 세이브 투수를 내지 못할 것이냐 아니면 원칙은 3연투는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 상황이 팀이 위기 상황이지만 세이브 투수를 넣지 않는다. 어떤 판단을 하시겠어요? 어제 최준영 선수는 3연투를 했고 결국 팀의 승리를 지켰습니다. 사실은 그 상황에서 세이브 투수 안 내기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몇 점 차이냐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세이브 상황은 세이브 상황이었죠. 근데 세이브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뭐 이른바 한 점 차 상황이 있을 수가 어, 있고 어, 어. 석점 차 상황도 세이브 상황이잖아요. 네. 이랬을 때 한 점 차와 석점 차는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예를 들면 지금 만약에 한 점 차이고 정말로 중요한 경기라고 한다면 그리고 불펜에서 1이닝을 막아줄 선수가 마무리 투수 이외에 현재 없다라고 한다면 투입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만약에 이것이 석점 차라고 한다면 저는 투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연투는 안 된다는 원칙을 지켜야 된다. 원칙을 상황에서도. 지키는 가운데 그 사정을 봐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은 그것이 장기 레이스에서는 팀에게 손해로 돌아올 확률이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최준용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 토요일 경기에서는 말홈런을 허용했었죠. 맞아요. 예, 예. 사실 그 상황에서 선수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세이브 상황에서 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3연투는 자제하는 것이 결국은 장기 레이스에서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수에 따라서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세이브 투수인데 연투를 했어요. 세이브 상황이야. 당연히 세이브 상황이니까 제가 나가야 됩니다. 그런 투수는 없나요? 대다수의 세이브 투수는 3연투, 4연투, 5연투 다 던질 거야라고 얘기를 해요. 세이브 상황이 되면 난 무조건 나간다. 네.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최근 롯데 상승세, 뭐 김태형 감독의 승부사 기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 예. 사실 최준용 선수가 주말 시리즈에서 첫날에 20개, 둘째 날에 10개, 그리고 마지막 세이버 때 10개거든요. 그러니까 투구수는 많지 않았어요. 근데 예. 전날에 안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자, 세이브 상황인데 너 3연투니까 오늘 쉬어. 최준용 선수가 용납을 스스로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네. 세이브 투수인데 세이브 상황에 안 나간다는 거는 나를 의심하는 거다. 근데 전날에 경기 결과가 좋지 못했어요. 그렇죠. 네. 그런 쪽에서는 정말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진짜 어렵긴 어려운 거 감독 입장에서는 우리 팀 마무리는 자 최준용이야. 근데 어제 경기가 좋지 경기 결과가 좋지 못했지만 오늘 경기는 세이브 상황이야. 믿을 수 있는 건 최준용밖에 없어. 3연투야. 원칙대로 가야 되나? 선수의 쉽지 않은 네. 쉽지 않은 근데 결정인 거. 저는 그런 쪽에서는 조금은 김태형 감독의 승부를 건 부분은 저는 굉장히 뭐랄까요 롯데의 상승세에 굉장히 용기 있는 3연투 선택이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예. 그 이제 저희가 이제 마무리 투수 얘기를 하면서 또 한 가지 해야 될 부분이 집단 마무리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한화 이글스도 실질적으로 좀 집단 마무리라고 사실은 봐야 되겠죠. 예. 어떤 김서현 선수가 빠진 이후에 지금 정해진 어떤 그 확실한 마무리 투수 없이 이 상황에 맞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집단 마무리에 대해서 팀 사정상 어쩔 수 없다. 아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확실하게 보직을 정하고 가야지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단 마무리에 대해서. 일단 집단 마무리라고 하는 건 확실한 마무리가 없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뭐 한화에서 집단 마무리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요. 그럼요. 지금 한화의 선택은 저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봅니다. 하나는 선발 투수 중에 한 명을 빼서 마무리로 투입하느냐. 그것이 아니라면 현재는 집단 마무리가 그나마 효과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실제 손주영 선수를 통해서 LG가 굉장히 큰 효과를 봤죠. 성과를 봤잖아요. 실제 외국인 투수가 지금은 떠났습니다만 마무리를 임시로 맡은 적도 있었죠. 외국인 투수 중에 한 명을 마무리로 돌리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윤희성 의원이 그
선발 중에 한 명 돌리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윤석열 의원 옆에서. 윤석열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한화의 선발이 그렇게 강한 느낌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선발진도 지금 넉넉치 않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이 집단 마무리는 야수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팀의 가장 강한 투수가 가장 뒤에 지켜주고 있다라는 부분은 생각보다 뭐 투수 그 앞쪽에 있는 불펜 투수진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지만 야수들이 갖는 안정감이 상당히 커요. 야수들에게 네. 주는 영향도 있군요. 그러면 뭐 한 점 차를 국한하기 어렵지만 타이트한 경기 안에서 우리가 1, 2점 차의 경기를 풀어갈 때 우리 뒤에 뭐 LG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손주영이 있다라고 했을 때 뭐 그런 쪽에서 움직임 자체가 확실히 이 폭넓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거는 7, 8, 9를 정확하게 가져가는 팀이 제일 좋긴 하지만 그게 안 된다면 9회부터는 뭔가 확실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 집단 마무리를 정의해야 하는 가장 그 명쾌한 얘기 중에 하나가 모두 다 책임진다는 거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도 사실은 많이 하는데 그 아까 저희가 이제 그 오늘 뭐 이거 와가지고 미리 이제 저희끼리 얘기를 할 때 그 SK 왕조 시절 이제 불펜 벌떼야구 얘기를 했었는데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펜 투수 중에 누구 한 명이 올라와서 뭐 주자 내보내도 내 뒤에 뭐 대현이 형 있으니까 또 누가 또 올라와도 내 뒤에 또 희수 있으니까 내 뒤에 우람이 형이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크다는 거죠, 사실은. 감독의 스타일을 알고 코칭 스태프가 투수들을 그렇게 준비를 시키고 베테랑 투수들이 본인이 나갈 수 있는 타이밍을 그려요. 그러면 예를 들어 선발 투수가 지금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오케이 상황에 원아웃 상황에 3번 타자 때 내가 들어가겠네. 그러면 1번 타자 때부터 팔을 풀기 시작을 해요. 자기 들어갈 순서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그 상대의 약점을 파고드는 투수들로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자 윤기련 선수는 거의 무조건 우타자에게 들어와요. 근데 우타자에게 들어왔는데 대타가 나와서 좌타자가 나왔다. 그러면 볼넷 줘도 돼. 정말 슬라이더를 어렵게 볼 해서 타자가 빗맞은 타구나 헛스윙이 유도돼서 아웃 카운트를 잡으면 오케이 땡큐. 근데 만약에 이 어려운 공, 그러니까 승부하는 공을 잘 안 던지고 어려운 공들을 타자가 잘 골랐다. 볼넷 줘도 돼. 왜? 내 뒤에 다음 나오는 왼손 타자를 잡을 수 있는 정우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로 오른손 타자가 나오면 내 뒤에 정대현이 또 있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확실히 감독의 계산을 코칭 스태프가 알고 있고 선수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굉장히 큰 또 효과를 봤던 그런 SK 시절이었죠. 예. 그 야구에서 감독이 갖는 어떤 역할이 모든 스포츠 중에 뭐 감독의 역할의 가장 그 비중이 적은 게 뭐 야구라는 얘기도 사실은 많이 합니다만은 이런 투수 운영이라든가 어떤 운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어떤 감독의 존재감, 감독의 어떤 그 계획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한 시즌을 치러 나가면서 매일 경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해볼 얘기는 그 불펜 투수에 관한 얘기 중에 불펜 투수를 과연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투수는 뭐 최종적인 평가 기준은 사실 평균 자책점이죠. ERA로 평가를 하는데 과연 불펜 투수도 평균 자책점으로 평가하는 게 맞을까?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평균 자책점을 봐야 될 것이냐, 승계주자 실점률 과연 어떻게 될까? 요거 따져봤는데 저희가 다 볼 수는 없고 2점대 언더 불펜 투수들만 한번 모아봤습니다. 최준용, 조동욱, 이상규, 문승원, 김재윤, 박영현, 조상우, 이승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맨 끝에 보시면 승계주자 남겨진 그 선수 기록이 나오고 있고 실점이 나오고 있는데 2점대 이하니까 사실은 굉장히 좋은 투수들이죠. 굉장히 좋은 평균 자책점을 갖고 있는 투수들인데 이 투수들의 승계주자 실점률을 따져보면 차이가 좀 있습니다. 2점대 혹은 1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을 하면서 가장 훌륭한 승계주자 실점률을 보여줬던 선수는 이승민 선수였습니다. 주자가 깔려 있어도 실점하지 않고 자기 맡은 바 임무를 잘하는 선수가
조동욱, 이상규, 이승민 이런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박영현 선수도 20% 굉장히 좋고 선수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40%대 기록하고 있는 선수, 30%대 기록하는 선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거는 좀 차이가 좀 느껴지시죠? 어떻게 보세요? 사실 큰 이슈는 못 봤지만 저는 뭐 올 시즌 내내 이야기하지만 이승민 선수가 삼성 불펜 안정화에 있어서 가장 1등 공신이라고 생각을 핵심이다라고 해요. 사실은 봐요. 뭐 물론 뒤에 김재훈 선수가 강하게 정말 잘 던져주고 있지만 이승민 선수가 선발 뒤에 그리고 경기 중후반에 어려운 상황에 나가서 정말 딱 중요한 순간마다 막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승민 선수가 뭔가 이렇게 돋보이는 그런 부분이 조금은 더 부각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 위에 있는 그런 그림도 굉장히 좀 흐뭇하고 뿌듯한 느낌도 들고요. 예. 저는 이제 승계 주자 실점률을 보면은 일단 뭐 기록을 참고 기록으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득점권 타율과 굉장히 좀 비슷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이것은 표본이 지나치게 적은 기록이기 때문에 불펜 투수의 승계 주자 실점률은 시즌별로 극단적으로 달라질 우려가 상당히 높은 것이고 아하. 이른바 운의 영향을 받을 인플레이 타구의 타율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시즌마다 일정치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기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불펜 투수를 평가하는 가치는 삼진을 많이 잡고 볼넷을 적게 내주는 능력을 가진 선수가 결국은 여러 시즌을 통틀어 봤을 때 뛰어난 불펜 투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KBO 리그에서는 그런 선수들도 있습니다. 특정 한 해 엄청나게 좋은 방어율을 가진 마무리 투수도 있거든요. 근데 한 시즌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이른바 바비신의 가호가 있어서 그럴 수 뭐 있죠. 한 시즌 동안 좋은 활약을 하는 선수도 분명 존재해요. 결국은 뛰어난 구원 투수의 자질은 삼진 능력과 제구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불펜 투수가 참 그 롱런하기 참 쉽지 않은 보직인 것 같아요. 이 그 고비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윤희상 위원과 얘기했을 때 불펜 투수에게 오는 고비는 한 3년 정도 됐을 때 큰 고비가 한번 올 수 있다. 이제 그거를 넘기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갈림길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불펜 투수를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기록적인 면을 봤을 때는 한성윤 기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탈삼진율을 불펜 투수의 어느 정도의 가장 큰 영향력이라고 봤거든요. 기준으로 봐야 된다. 네. 근데 탈삼진율이 높았던 팀이 사실은 불펜의 롯데가 가장 탈삼진율이 높아요. 예. 근데 불펜의 기록이 월등히 앞서느냐? 근데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 사실 뭐 제가 SK 출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SK 출신이었던 불펜 투수들한테 자문을 구할 수밖에 없었는데 가장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피장타 억제율이라는 피장타 억제율. 네. 그러면 홈런을 맞지만 않으면 된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때 당시 SK 수비니까 가능한 거 아니었어요라고 그럴 수도 있죠. 맞아요. 했는데 네, 맞아요. 한국에서는 확실히 탈삼진율보다는 피장타 억제를 해줄 수 있느냐가 가장 큰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쪽에서의 좀 불펜 투수들의 기록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네, 들어요. 단순히 평균 자책점만으로 참 평가하기는 쉽지 않은 보직이 이 불펜 투수들이 아닌가.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평균 자책점 자체가 낮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에서 등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서 깔려 있는 주자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말씀해 주신 대로 장타를 맞지 않느냐, 삼진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참 다양한 어떤 그 능력들 혹은 기록들이 요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FIP라고 해서 수비 무관 방어율이라고 그렇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 수비 무관 방어율이 좋으려면 삼진 많이 잡고 홈런을 적게 맞고 볼넷 적게 내줘야 됩니다. 나머지 방어율 같은 경우는 운에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렇죠. 윤희상 위원님 투수니까 너무나 잘 알다시피 내가 던진 공이 안타가 될지 수비가 잡아낼지는 투수의 영역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특히 불펜 투수는 삼진, 제구력 그리고 장타를 허용하지 않는 능력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보겠고 그런 의미에서 과거 SK 불펜들이 대단한 거는 홈런이 많이 나오는 구장인데 그렇죠. 홈런 허용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는 점은 정말로 대단한 불펜진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올 시즌 삼성의 불펜도 지금 그 평균 자책적으로 따지면 1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아까 그 손주영 선수의 그 보직 변경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또 한 가지 그 좀 흥미로웠던 보직 변경이 있었습니다. 아까 뭐 장현식 선수 얘기를 했는데 불펜에서 장현식 선수가 선발로 갔고 그리고 롯데 같은 경우는 이민석 선수가 선발로 가다가 불펜으로 갔단 말이죠. 시즌 중간에 이렇게 보직 변동 사실 흔치는 않은 경우죠.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특히 선발 투수를 하다가 구원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만 네네네. 구원 투수를 하는 선수가 갑자기 시즌 중에 선발로 하는 것은 굉장히 좀 파격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선발 투수에 정착한 사례가 과연 있었는가 언뜻 떠오르지 않는 걸로 봐서는 이거는 장기적으로 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장현식 선수가 어쨌든 선발 경험은 있는 선수죠. 예. 근데 이게 시즌 중간에 바뀐 거는 굉장히 좀 이례적인 것 같긴. 윤희상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인 타고난 스태미너로 버티고 있는데 사실은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조금씩 이닝 수가 쌓이다 보면 뭐 전체적으로 이제 익숙해지면서 이제 구위가 조금씩 떨어지는 그런 시기가 올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뭐 대비하는 상황을 걸어가야 될 거고 한편으로는 이제 장현식 선수가 불펜에서는 그러니까 슬라이더의 코스와 커맨드가 조금은 부족했어요. 근데 선발을 던지면서 투구수가 늘어나면서 조금씩은 이 슬라이더의 감각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상황에서 뭐 이종용 선수가 제 컨디션을 돌아온다면 장현식 선수가 선발을 잠깐 맛봤다가 좋은 슬라이더 감각을 갖고 다시 또 뒤로 가지 않을까? 또 이런 그림도 그려보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부분은 돈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는데 그 어떻게 보면 KBO 리그에서만 보이는 약간 독특한 FA 형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불펜 투수 FA가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얘기도 사실은 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선발 투수야 뭐 당연히 뭐 FA 노려볼 만하죠. 근데 불펜 투수 마무리 투수가 아닌 불펜 투수를 FA 영입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근데 잘하는 선수도 분명히 있고 그렇지 않은 선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금액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결국은 금액의 문제라는 그렇지. 결국은 금액의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결국은 맞아요. 뛰어난 불펜 투수를 영입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없을 없겠죠. 거고요. 그건 없겠죠. 그런데 과연 이 금액을 얼마를 주느냐. 예를 들어서 불펜 투수인데 마무리 투수나 혹은 선발 투수보다 더 많은 금액을 준다라고 하면 그것은 납득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임에는 분명하고요. 일단은 불펜 투수라고 하더라도 정말로 편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팀 사정상 마무리를 맡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정말 불펜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라면 예를 들면 과거 SK 시절의 정우람 같은 선수라면 그렇죠. 충분히 뭐 FA로 영입할 만한 그런 선수라고 보여지는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닌 선수라면 비싼 돈을 주고 영입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그게 어떻게 보면 한국 야구에 이제 투수가 없다 보니까 이 확실하게 믿을 만한 투수가 좀 약간 아무래도 좀 팀들마다 좀 부족하고 또 많이 키워내지를 못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은. 예. 저는 이 질문에서 제가 감독이라고 생각했을 때 60에서 70경기를 뛰어줄 수 있는 불펜이면 아, 1년에 연봉 5억을 기준으로는 무조건 잡고 싶다라는. 1년 연봉 5억. 네. 대부분 4년 계약하잖아요. 네. 그럼 한 20억 정도 네. 되겠네요. 그러니까 60경기에서 70경기를 뭐 ERA, 뭐 홀드, 세이브, 뭐 세이브는 더 올라가겠지만 그걸 다 떠나서 60에서 70경기를 소화해 줄 수 있는 불펜 투수라면 충분히 영입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범수가 20억, 조상우 선수가 2년에 15억. 딱 그 기준에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좀 맞아떨어지는 선수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예, 뭐 다른 선수 사실은 돈 많이 받은 선수 있는데 뭐 그 선수는 따로 언급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불펜에 대해서 좀 얘기 많이 해봤는데 한참 얘기를 한 것 같은데도 아직 할 얘기가 좀 더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뭐 슬슬 이제 시간 관계상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아까 저희가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불펜 투수 참 중요합니다. 두 분이 생각하는 불펜 투수 어떤 중요도 뭐 이런 것도 좀 어떻게 정리해 보시겠습니까? 한성윤 기자부터 불펜 투수가 어떤 자리라고 생각을 하세요? KBO 리그에서는 네. 메이저리그나 일본 야구보다 훨씬 더 중요한 포지션이 불펜 투수고 훨씬 중요하다. 승리의 방정식을 구성하는 음. 핵심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확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윤희성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게 불펜 야구라고 보거든요. 뭐 제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제가 선수 시절에 김광현 이제 에이스죠. 김광현 선수가 제가 선발 등판한 날에 마무리로 나와서 블루건너를 했어요. 그래서 제 승리가 날아간 거죠. 근데 저는 그 김광현 선수가 그런 표정을 짓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에 항상 잘 될 거라는 느낌을, 그러니까 좋은 기운을 뿜어내는 선수인데 그 블론 세이브 하나에 정말 세상의 짐을 다 짊어진 듯한 느낌으로 저한테 와서 형 미안해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조금은 이 야구 뭐 인생도 그렇지만 이게 불확실성이 항상 사람을 초조하게 만들고 뭐 나답지 않은 또 삶을 만들어 가고 이렇게 하는데 감독도 그렇고 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좀 더 확실한 불펜, 여러 불펜을 가지고 있다면 좀 그런 쪽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불펜 투수가 그 날리면 와서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나요? 진짜 미안해 해요. 미안해 하는데 그렇다고 거기서 선발 투수가 또 승질낼 수 없잖아요. 절대 못 내죠. 네, 그건 팀 분위기상. 근데 뭐랄까요? 사실 그 구승민 선수의 말 한마디로 이 시작된 부분도 있잖아요. 맞아요. 예. 불펜 투수들은 잘 막으면 본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모든 패배의 원인가 뭐랄까요? 정말 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안 좋은 이야기를 듣는 건 전부 다 불펜 투수거든요. 욕 많이 먹죠. 만약 그날 경기 날리면. 네, 맞아요. 엄청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힘든 직업인 건 같아요. 맞습니다. 가장 스포트라이트는 못 받고. 예, KBO에서 뛰고 있는 우리 불펜 투수 여러분 힘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야참에서 계속 응원을 하도록 하겠고, 아마 오늘 방송 보시고 팬 여러분께서도 우리 불펜 투수들한테 응원 많이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도 오늘 방송 보신 분들은 아마 욕 많이 못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주 풍성한 오늘 시간 불펜 투수에 관한 얘기해봤던 것 같습니다. 구승민 선수한테도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불펜 투수에 관한 아이템 저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줘가지고 재미있는 얘기, 풍성한 얘기 오늘 했던 것 같습니다. 구승민 선수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한 참견이었습니다. 윤희상 해설위원 그리고 한성윤 기자와 함께한 참견이었습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선수도 있는 반면에 조금 눈에 띄지 않는 선수도 있습니다. 예, 불펜 투수들이 그렇죠. 하지만 야구는 혼자 이길 수 없는 스포츠입니다. 선발, 불펜, 야수, 코칭 스텝까지 자기의 몫을 다할 때 승리가 완성이 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든 이들을 응원하면서 오늘의 참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한 참견이었습니다. 야구의 참견은 퓨처스리그가 끝난 이후에 다음 주에도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구편이라면 꼭 참견하고 싶은 주제로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